어떻게 도입 강연은 재미있었나요? 네. 그러면 본 강연이 지금 제목을 딱 보니까 이건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나의 부인 또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차가 다 있지만 각각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 나는 또 미래에 어떤 엄마 아빠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대 간호대학에 있고요. 이 연구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3년 차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조금 불편하지만 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나나요? 혹시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 혹시 엄마 배에 저렇게 꼬마처럼 청진기를 대본 기억이 있나요? 또는 엄마 배를 만져본 기억이 있나요? 이제 요즘은 또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 그럴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가 엄마의 신체 변화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내 동생이 성장하고 있구나. 또 내가 또 빅브라더, 빅시스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거를 다 기억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인지하지 못해도 엄마가 이런 아기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생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결혼도 큰일인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무려 10개월 동안 280일이 그러니까 해가 달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를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 양력으로 치면 9달하고 조금 더 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갖겠지, 아기를 가지면 부모가 되겠지,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엄마분도 와 계시니까 현실의 엄마가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데에서도 부모 교육을 안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열심히 양성평등교육, 그 다음에 국어, 과학, 수학, 영어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본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겠지. 제가 그래서 억지로 이제 면담하면서 얻었던 그 면담 내용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엄마가 된다고 또는 남자라면 아빠가 된다고 남자가 보기에 아니야. 그래도 여자들은 뭔가 달라. 우리 엄마 보니까 날 이만큼 키워줬잖아. 내 아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아빠 될 남자는 그럼 나는 부모가 될 준비를 했을까? 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예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많이 간과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 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100%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아기가 왜 나만 바라보지? 당연히 바라보겠죠.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만 이 아기는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임신기에도 부모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부모로서 역할을 할까와 더불어서 두 번째 부모기 준비에는 물론 엄마 아빠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더라도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부부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뿐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협동하고 돕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대부분 남자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였을 때는 어머니가 다 양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60% 이상이 일하는 엄마가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60%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가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잠깐씩 뭔가를 하러 다니시지 집에서 100% 나만 바라보는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그 부부도 자녀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준비를 언제 할까? 또 닥치면 어떻게 될까? 사실 닥치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 우울도 많이 생기고요. 부부싸움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신혼 초기에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착안을 해서 제가 관련 이론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영어로 써 있으니까 가장 큰 제목인 요걸까요? 요거네요. 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Becoming a Mother vs. Maternal Role Attainment. 자, 예전에는 엄마가 아기 키우다 보면 어떻게 그 역할을 배울 거야 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래요. 계속해서 엄마 되기로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엄마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아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엄마도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발달되고 준비되고 엄마 되어 간다라는 이론을 이제 간호학자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론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가장 쉽게 마더도 읽을 수 있고 파더도 읽을 수 있고 인펀트도 읽을 수 있어요. 인펀트는 영아라고 말해요. 1살 미만인 아기. 엄마가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혼자 아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아빠도 아기와 엄마도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한 화살표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기도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도 아기를, 아기도 엄마를, 아빠를, 또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즉 가족 구성원이 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영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정에서 엄마됨, 아빠됨이 계속해서 발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죠?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마이크로는 이렇게 3명의 아주 작은 구조로 보면 엄마, 아빠, 아기가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기 A, B, C, D는 A 정도의 관계가 B 정도의 관계, C 더 깊은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아직 깐난아기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도 이제 깐난아이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예뻐라 하고 바라보는 분, 손가락이라도 만져보는 분, 번쩍 안아보시는 분 다양해요. 그런 것처럼 관계가 피상적으로 접근하다가 서서히 아이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며 빵긋빵긋 웃고 엄마 역시 아기를 바라보며 아 내가 아기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나도 만족스럽고 또 아기와 더 많은 작용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이클들이 엄마 아빠의 상호작용이 아기에게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가장 작은 구조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면 대체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엄마 아빠는 여기 이미 엄마 아빠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요.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뭔가를 전달을 해주고 아이 역시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 엄마에게 영향을 줘요. 즉 아까 이렇게 우리가 3개의 관계를 봤잖아요. 이 3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엄마가 좀 더 민감하고 엄마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있고 아 나는 엄마로서 충분히 잘 준비되고 있어. 내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어. 성숙하고 유연하고 건강하고 우울하지 않고 역할 갈등이 없고 그러면 아이가 어떠한 형태로 울든지 아이가 보채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반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한번 보세요. 아이 키우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세요. 낳는 애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 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성향들을 엄마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고 성숙이 되어 있으면 아 얘는 큰애보다는 좀 다르네 하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 아기가 쩝쩝쩝 하는 것이 배가 고픈 건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기저귀가 젖은 건지 그런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고 바라봐주고 그러는 것들 또 아이가 건강하면 엄마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계 엄마 아이의 상호작용들이 결국 쌓여서 엄마는 더욱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머니로서 자신감도 생기고 능숙함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가 더 예뻐 보이고 아이를 더 잘 돌보려는 애착이 생겨요. 자, 이런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한테는 건강하게 성장 발달이 돼요.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발달되는 것뿐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잘 발달해요. 자, 누군가 오면 아이가 바로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도 엄마가 반응을 안 한다. 얘는 어느 누가 와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인지적, 정신적 그런 발달 부분도 엄마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떻게 아이를 통해서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아이 역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아동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 여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작은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네, 친구, 또 이웃, 학교도 가죠 지금. 옆집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단체를 가면.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벗어나면 나를 둘러싼 또 하나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학교도 나왔고 가족도 나왔고 또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경우면 직장에서 애기 생겼다며, 야 애기 내가 해보니까 아기는 울기 전에 빨리 안아줘야 돼. 뭐 밤에 부인이 힘드니까 네가 일어나서 분유 좀 먹여. 이러한 직장에서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도 이 엄마 아빠가 제 역할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더라.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양육 문화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해서 어머니들이 자녀 키우다가 직장도 진짜 못했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씩은 여러분한테 화도 냈어요.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회 안에 있고 또 우리 문화에 있는 특징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태도나 행동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될수록 그렇게 잘 성장 발달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본인이 속하는 그 다양한 단체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라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어렵다, 시스템 하니까 너무 어렵다, 조금 더 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2003년에는 이 엄마 아빠 자녀의 기본 구조는 가족이 핵가족 구조겠죠. 핵가족으로 보고 그를 둘러싼, 그러니까 뭐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친구, 이모 있죠. 이렇게 하나 두고 우리가 속한 지역, 이웃, 그 다음에 사회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넓게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하면서 2003년에 Becoming a Mother라는 말로 바꿨어요. 본인도 이제 이분은 그 여성 건강, 그 다음에 신생아를 가진 어머니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 어느 누가 한 2살이 되면 나 어머니 역할 다 획득했어, 나 이제 어머니야,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7살이 되고 또 7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평생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어머니 되기라고 이제 이론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목이 임신기 준비, 부모기 준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임신 기간이 길다 그랬는데 이 기간 동안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첫 번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396명의 인부들을 산부인과 외래에서 이제 산정관리라 그래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임신 동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라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을 갖고 있는 대상자 위험군이, 우울 위험 발생 위험군이 3명 중에 1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나 봤더니 임신 초기에는 31%, 임신 2기에는 35%, 임신 3기로 갔더니 40.5%.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더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울 성향이 더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더 힘들어져요. 배가 나오고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도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나는 자꾸 배가 불러가는데 남편은 큰 변화 없이 뭔가 잘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해주는가? 이런 이제 부부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조금씩 쌓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성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죠. 여자애냐 남자애냐를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 어떡하려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산후휴가 받은 다음에 누가 애를 봐줘야 될까?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 요인으로 되면서 우울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뭔가를 눌러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나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덜 우울할까?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으면 덜 우울할까? 남편이 잘 도와주면, 가족이 잘 도와주면, 이제 여기 우리나라 문화상 친정 부모, 시부모, 그다음에 친구 지지 이렇게 나눴고요. 또 결혼에 만족하면, 또 임신을 계획해서 했다면, 생활 스트레스가 적으면, 결혼한 사람이거나 뭐 동거여도 그냥 편안하게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임신 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불안하다면, 아기를 갖기 전부터 우울했던 사람이라면, 경제 수준이 좀 낮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우울한 사람, 우울 위험이 있는 사람하고 우울하지 않은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뒤만 보면 돼요. 0.001, 0.001 다 똑같잖아요. 거의 모든 요인들이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결혼 만족도가 높고 임신을 계획해서 하고 생활 스트레스가 낮고 배우자로서 남편이 있고 산전에 우울감이 낮고 불안감이 낮고 이전에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대체로 우울감을 못 느끼더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존감이 낮은가? 아까 어머니, 아버지, 아기에서 엄마의 요소도 있고 엄마, 아빠 간의 관계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배우자, 여기 결혼 만족. 이러한 것들이 임신기에도 임신기 동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수량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냥 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임신기를 지나고 산욕기를 지나는데 영향을 주고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에게도 평생의 신체적,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할머니 때 또 뭐 비록 60, 50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임신 때 또는 뭐 산후조리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이 귀인을 하세요. 그때 내가 뭘 했었으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인부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힘이 들면 결국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자녀에게 행복한 감정과 말과 행동이 안 가겠죠. 또 남편에게도 그렇겠죠. 그럼 그 가족 전체가 건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이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임신기를 보낼까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떤 심리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셨나요? 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 방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굵게 표시한 거, 임신을 확인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여기 면담에 참여하신 분은 8명이고요. 다 결혼하셨고 27에서 39세였어요. 자, 이제 대부분 이거 보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 아까 원치 않는 임신이면 우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비계획된 임신으로 직장에서 이분은 그만두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 상실로 아주 힘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잘 도와줘서 내가 이 과정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가치로 전환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두 번째 주제는 남뿐만 내가 정말 출산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 내가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교육도 참여했다. 남편도 내가 잘 도와줄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임신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엄마 되는 건커녕 이 임신이 잘 될까? 그런 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남편도 계셨고 친정이나 시댁 쪽에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관심, 격려로 잘 견딜 수 있었다. 어떤 분은 남편과 떨어져 있는 관계였대요. 그러면 여기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지지가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스스로 이분도 이제 많이 찾아다니신 거예요. 산모교실도 가보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교류와 공감을 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대요, 지금. 우리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응이고 뭐고 찾을 게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 엄마, 아빠, 아이를 둘러싼 환경 중에 친정엄마가 또 이렇게 도와주더라. 또 여기도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내 성격이 좀 짜증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으로 우리 아이한테 잘할까? 이런 염려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또 했었대요. 또 7번째는 임신이 너무 힘드신 분이 있었나 봐요. 심한 입덧으로 예민한 관계로 너무 임신이 싫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완화시키는 독서, 취미로 혼자 달래왔다.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임신 중에 너무 느니까 내가 정말 이거 출산을 잘할까? 또 이런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본인이 강한 의지로 야식, 간식 등의 식욕을 조절해서 지금은 자연분만을 기대하고 있다. 또 9번째는 아까 부부 엄마 아빠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또 이분은 또 결혼 생활이 힘드셨나 봐요. 여기 너무 적나라한 그 면담 언어가 써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힘든데 서로 계속 짜증나면 부딪히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맞추어 갔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거는 임신을 한 여성이 본인도 힘들고 본인을 둘러싼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또 막연한 출산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냐. 본인이 이기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해봤더니 이 개인을 둘러싼 아까 개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뭐 살이 쪘다, 나이가 많다,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쫓겨났다, 또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거 임신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3가지 요인이 동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로 지금 임신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기를 적응하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임신 우울을 해보니까 다들 괜찮다고 얘기는 하세요. 만나고 이렇게 질문지 하면. 근데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남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끝나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속마음들이 드러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즉 인간이고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요인들이 도움의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임신을 적응하면서 어머니 됨을 준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부모기 이해를 위해서 또 1호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기대 위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막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하다 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공부해.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생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나는 뭘 할 수 있어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깨지면 아주 좌절스럽겠죠. 그거를 요 출산을 앞둔 어머니에게 부모기를 넘어가는 과정에 적용을 해보니 출산하기 전에는 다른 집들을 보니까 남편이 뭐 육아도 잘 도와주는 것 같고 아이도 잘 키우는 것 같으니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실제 내 일이 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대했던 것 대비 부정적인 기대 위반이 나타나면 즉 부모 역할을 뭐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하셨고 옆집도 그렇게 하시고 내 친구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실제 현실을 부딪히니 이게 만만치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 또 내 남편이 뭘 안 해주는 것처럼 인지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래요. 어쩌다가 아빠가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실제 아빠가 되니 밤에 잠을 못 자. 부인은 이것저것 하라 그래. 일은 일대로 힘들어. 이러다 보면
나의 역할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부인들은 잘 알아서 하더만 왜 이렇게 우리 와이프는 못해?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싫은 소리가 나가다 보면 관계가 또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 대비 현실이 이게 아니구나를 경험을 하면, 즉 부모기가 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이 아이는 진짜 100%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가끔 요즘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죠. 엄마가 뭐 게임 중독에 있어서 아이를 뭘 안 먹였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후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남편도 남편대로 힘든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이해를 서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특히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직장을 하시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육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정신건강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부모기 준비를 하려면 내가 너무 과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현실적인 기대와 그 기대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두 번째는 그 다음 장이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일단 돈이 문제래요. 어디나 이제 돈이 적으면, 써야 되는 돈 대비 소득이 적으면, 또 서로 역할에 대한 분담이, 뭐 결혼할 때는요 내가 뭐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뭐 다른 집 보면요 남편들이 아이도 밀고 다니고요, 아이도 뭐 앞으로 업고 다니고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이렇게 각자 이제 아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양육 분담이 내가 이렇게 하겠지가 서로 안 맞는 거죠. 또 출산 전 기대가 출산 후에 안 맞으면 서로 힘드니까 서로 단어도 서로 좋지 않은 단어를 쓰고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지금 이제 가사일 분담 이런 것들이 원활히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면담하면서 여기서 했던 말을 여기다 적어봤어요. 한 초산부를 만났더니 지금 실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인데 자기는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왜?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오지 않는다는, 다 자기가 아기를 100% 봐야 된대요. 내 책임이다. 친구 만나러 커피 한 잔을 하러 나갈 시간도 안 되고 꼼짝을 못 하겠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지치니 남편이 와도 말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나가고 남편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 이전에 임신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잠깐 산책을 갈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 또 이제 그래서 낮에 힘들었으니 밤에라도 뭘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도 일하고 들어오고 또 둘 다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건너 한 번씩 싸운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정말로 제가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그래서 서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힘든 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가? 옆집 사람이 가장 커요. 그렇죠? 우리도 그 엄친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요즘은 커플 그 리얼 뭐라 그러죠? 하여간 이렇게 실제 자기 생활들을 아예 오픈하면서 하잖아요.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현실은 아니야. 지금 여기 제가 가능한 SNS를 썼는데 하루에 8천만 명이 접근을 한대요. 페이스북은. 유튜브는 하루에 1,000만 명이 접근을 한대요. 그러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엄마가 처음이야. 이런 이제 페이스북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매일 올라오는 게 좋은 정보도 있지만 좋은 정보보다는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또는 너무 좋은 역할 모델을 보면서 나도 잘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들다는 얘기는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 자, 그래서 그게 기대 위반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애착 이론이에요. 애착 이론은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 꼭 이렇게 인형을 안고 잔다거나 담요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물건에 애착이 돼서 그렇거든요. 엄마도 아기가 자꾸 익숙해질수록 우리 아기가 최고 예뻐요. 또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분 또는 아내분 될 분이 아마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애착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몰려 있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아 애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엄마가 태어나면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100% 우리 애기 내 애기가 최고 예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냐? 부부 간에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임신기에 감정을 가졌던 그런 애착들이 단순하게 엄마와 아기, 아빠와 아기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서로가 서로를 서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바라보며 여기 필링업을 넣어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족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엄마는 아기만 바라보고 아기는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빠가 너무 아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아빠가 아기만 바라본대요. 근데 나랑은 얘기를 또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의 애착도 이 부모기를 잘 넘기는데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근거로 이제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이 힘들면 부부간의 관계가 힘드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러면 아이 키우는 것도 야 그렇게 하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감정이 투사가 돼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자꾸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떨어지면 즉 부부간에 서로 애착이 떨어지면 힘들어. 같이 있는 게 힘들고 편안하지가 않고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고 서로 지치고 서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는 경우는 부부간의 애착이 증진이 되더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면 아이도 같이 예뻐 보이는 거죠. 우리 둘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도 잘 울지 않고요. 언어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 발달한대요.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당연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애착이 중요하죠. 이렇게 성과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서로 잘 사랑하시고 서로 기대 대비 현실을 잘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디오인데 영어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우리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연구 문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Having a baby can bring great joy to a couple. But with that joy comes a lot of added stress and challenges. Many couples have a tough time getting closeness after birth. Research shows that about 2/3 of couples report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declines after having a baby. 자, 부부간에 눈 맞춤이 있는지 잘 보세요. It can be hard to remember that you're both parents and partners. However, having a healthy relationship is vital to having a healthy baby.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is important for child development too. Parents who are connected are better able to support each other and their child. This simple acronym can help you stay connected to your partner. Are you ready? A is accessible. An accessible couple knows how to get their partner's attention. They know they can share their deepest feelings. They make their relationship a priority and make time for each other. 예, 서로 필요로 할 때 항상 있어야 된다. 액세서블이고요. As a couple, to show you remember why you fell in love in the first place. Suggestion: plan a weekly date. R is responsive. All couples signal their 자, needs 서로 to each other. 반응하라는 이야기죠. This can be through words, body language, or actions. A responsive couple looks for these signals and are responsive to them. They are there for their partner or give them space. Many problems come about when couples miss each other's signals. Sometimes a partner asks for closeness and another pulls away. Sometimes a partner asks for space and another partner feels hurt. Suggestion: take time to talk about how you signal to your partner. For instance, how do you let your partner know you need closeness or want space? E is engaged. Connected couples are engaged with each other. Engaged means being close, confiding in one another, and knowing each partner cares. Engaged couples share not only their joys, but also their wounds and fears. Suggestion: take time each day to share the highs and lows of your day with your partner. When you interact with your partner, be sure to remember R. Accessible, responsive, and engaged. When you are, you
responsive and engaged, can help keep you in step. When you dance out of step, it can be painful and hard. Having a baby changes the dance of your relationship. Staying accessible, responsive, and engaged helps you stay in sync with your partner, so your transition to parenthood is smoother and easier. Remember, learning a new dance is hard. There may be missteps. Staying accessible, responsive, and engaged can help you stay in sync. 네, 비록 그 영어이지만 세 가지. 서로가 필요로 할 때 있어라. 그리고 뭔가를 표현할 때 서로 반응해라. 그리고 둘이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드 관련을 하고 가깝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신 중 출산 후 지금 계속해서 사진마다 아기가 나오는데 부부의 얼굴이 찡그린 사람, 서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를 돌보는 것도 남편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엄마, 아빠, 아기의 이 관계 간의 상호작용이 부모기 역시 편안하게 잘 넘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올해 시행하는 연구는 부모기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 교육을 아무도 안 한다. 대학 때 하면 좋겠는데 대학생은 사실 내가 무슨 벌써 부모가 돼요. 관심 없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다니시니까 어느 누구도 직장에서 부모 교육 안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감정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기를 갖고 그런데 그 부모기, 아까 기대 위반 이론, 그 다음에 애착 이론을 생각하면 임신 중에 부모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미리 알면 좋겠다. 그리고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십이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28주 이상이 된 임신 부부를 저희가 4차례 교육에 초청을 합니다. 그럼 매주 한 번씩 이제 주로 토요일 오후에 또는 토요일 오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신 부부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일단 이거는 이제 임신 전이고 출산하고 나서 임신 중에도 임신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다음에 뭐 부부 마사지 하는 것도 뭐 저희가 알려주고요. 출산이 너무 막연하게 두려우니까 출산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서로 아까 responsive and engaged라 그랬잖아요.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서로 소통하는 교육, 그다음에 임신 기간, 그다음에 출산 후 아기 돌보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간 부부들은 그 엄마의 마음은 편안할까? 엄마가 갖는 스트레스는 어떠할까? 물론 아빠와 엄마에게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좋을까? 아까 이 요소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우울 위험 요인에 임신 중에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쁜 것은 낮춰주고 더 좋은 요인들은 더 증진시켜서 이들이 부모기를 맞이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 그리고 부부간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4차례 하니까 28주가 되니까 한 뭐 30주, 31주, 32주, 33주 그래서 4번 다 듣고 조금 기다리시다가 아기를 낳으신 분도 있고요. 요즘은 또 조산이 좀 있으셔서 35주, 6주에 또 출산하신 분도 있고 지금 추적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코티졸이라는 수치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그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 내 몸이 긴장을 하고요. 내 몸에 염증에 좀 더 많이 노출되게 신체 건강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보다 이 코티졸이 좀 낮지 않을까. 근데 혈액 검사하고 이러는 거 우리나라 분들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솜을 입안에 넣고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렇게 침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침 묻은 이제 솜을 걷어가서 이제 검사실에서 타액 안에 있는 코티졸을 검사합니다.
자, 이렇게 4번이나 교육을 오시는데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것들로 이제 저희가 보상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아기 손톱깎이. 엄마만 줬더니 아빠는 왜 안 주냐 그래서 아빠 양말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출산하기 전에 수면 양말도 챙겨드리고, 산 후에 저희가 추적 조사할 때는 이렇게 아기 배 나오면 쉽게 감기 걸리고 토한다고, 설사한다고 이제 조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끼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앞서 제가 쭉 이론적 접근과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임신기 준비도 잘하고, 결국 출산 준비도 잘하고, 실제 아기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엄마가 된다면 적절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환상적인 기대는 위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가 어떻게 힘든지, 어떤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지, 임신 부부가 어떻게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은 첫 아이 엄마도 둘째 아이 엄마도 다 처음인 것처럼 굉장히 이게 불안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산과 관련된 지식, 첫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출산 중에 이완하고 호흡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부간 의사소통, 아까 accessible, responsive, 그 다음에 engaged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임신이 되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엄마가 잘 될까? 나는 아빠가 잘 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도 좋지 않게 해서 부부간에 소통하는 노하우, 그리고 서로 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는 그런 실습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준비, 부모기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 인형을 2개를 사서 이렇게 교육에 오시는 분들을 주면, 아기가 이렇게 생길까요? 이 정도 크기일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 아기가 흔히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호들을 저희가 가르쳐 주면서 임신기를 잘 적응하고 부모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하는 내용은 이런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행복맘 이렇게 썼죠. 이 로고를 그려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함께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맘은 행복한 마음도 있고요. 행복한 엄마도 있고, 엄마 아빠를 같이 그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출산 준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부부관계에 대한 거,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소통. 아까 엄마 아빠가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서 나 전달법,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 케어. 그래서 이렇게 실제 대야 놓고요, 인형 놓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오,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더라도 최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눈으로도 보고 시범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엄마됨, 아빠됨, 그리고 부모됨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교육형이에요. 자, 가장 요 유튜브는 제목이 참 멋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자, 남편과 함께. 이게 결국 부모기를 같이 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2번째, 애가 왜 우는지 모르는 게 이제 초보 엄마들, 아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애가 대체 왜 우는 거예요? 애가 대체 왜 안 먹는 거예요? 이리 없고 저리 없고도 힘들다. 또 아기 안고 재우는 법.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예교원이라는 어떤 단체인가 봐요. 남자분이 나오셔서 아기를 어떻게 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기가 뭐 이렇게 해서 아기가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안내 그 방송이 나오고요. 이제 요거는 병원에서 이제 보통 요즘은 병원에서 2, 3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는데 산후조리원에 60% 정도가 간대요. 그래서 조리원에 가면 또 2주 동안 아기를 다 그 조리원 안에서 케어,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멘붕이 온대요. 대체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이런 영상들을 소개해주고 이제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한 문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신 엄마 아빠도 계시지만 이제 여기에 미래, 정말 20년 후
1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 갈 때 이러한 연구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어느 날 중고등학교 때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이 주민센터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등록하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 이런 교육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하는 곳은 병원에서 산정관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가 3년 차여서 계속해서 열심히 대상자분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좋은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일단 엄마 아빠들이 되게 바쁘세요. 일하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교육 그거 받아서 뭐해? 근데 사실 안 받는 것보다는 받고 내가 많이 알수록 잘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행복해야 되고 남편도 행복해야 되고 아이도 함께 행복해서 건강한 가정이 더 잘 구성이 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러한 형태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